자,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하셨던 종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이 코앞이라서 대선 끝나야지 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손절이 나가더라도 그거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을 잘 알지는 못하는 종목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앞산이 이렇게 높은 수직 이렇게 거의 뭐 절벽이죠. 이렇게 이런 거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쭉 빠져요. 그리고 또 가는 척 하다가 쭉 빠지고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을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위로 갈 생각이 있으니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매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고 돌파하고서 5위평 이탈하는 이 음봉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음봉을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 한 위로 한번 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위평 이탈하면은 그냥 아웃. 그리고 다시 한번 돌리면 공략을 해보고 저점 깨질 때는 손절. 전고 돌파 5위평이고요. 음봉 돌파 음봉 저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비전은 이거는 뭐 대선 끝나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여기는 손절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계단식 N자가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이게 반대로 지금 N자가 반대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빠르게 18,000원을 회복이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를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저점은 지켜야 되니까 여기 깨질 때 손절이 필요한데 대선 끝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배원님께서 그 이수페타시스랑 PSK 홀딩스 요거 여쭤보셨는데 저번에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언급을 드릴 때 이게 뭐 이 자리는 이제 횡보 구간이죠. 횡보 구간. 여기도 횡보 구간이에요. 우리가 뭐 지나간 차트를 보면 와 이런 데서 사면은 대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거든요. 막 저점도 막 위협하고 막 더 떨어질 것 같고 왠지 내가 사고 나면 그 다음날 손절할 것 같고 그런 좀 불안한 자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내가 샀더니 그냥 손절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난 걸 보면은 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여기서 팔면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횡보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손절이 자주 나가요. 예를 들면 이스페타시스를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를 손절가로 잡아야 되겠죠. 뭐 대장 요 정도 여기를 손절가로 잡든가. 요거를 기준으로 잡기는 좀 애매하고요. 근데 돌아가서 마찬가지죠.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 그러면은 이 양봉이 다 잡아먹히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강한 1차 파동기에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1차 파동이 끝나고 횡보 구간, 2차 파동이 끝나고 횡보 구간에서는 손절이 밥 먹듯이 나가요.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PSK 홀딩스를 마찬가지로 어제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오늘 거죠. 어제 기준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를 손절가로 잡아도 되고 여기를 손절가로 잡아도 되고 여기를 손절가로 잡아도 되죠. 근데 이거는 횡보 구간이고 횡보 구간에서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횡보를 이렇게 1차 파동기가 상승이 나오고 횡보 구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있고 1차 파동 이후에 저점을 깨는 이렇게 저점을 깨고 2차 파동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세 번째는 하락 3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이게 보통 요게 이제 보통 베이스인데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변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해요. 여기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는 지나간 걸 보면 와 여기서 사면 대박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를 손절로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주가가 240 장기평선 지나가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회복이 나오면 요때 들어가서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매물대를 보면서 해야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뉴스라든지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서 결정하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5위평을 이탈했던 음봉은 베이스로 저항이 된다. 여기는 저항이잖아요, 나중에. 그럼 확실하게 여기를 이렇게 넘어갔다. 근데 여기 넘어가는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내가 샀어요. 이걸 보고서 샀어. 이거 어떡할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이게 마치 그걸 개인들한테 요런 거를 보고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꼬드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횡보 구간에서는 사실 매매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배우님께서 초이스 하시는 구간이 조금 어려운 구간을 초이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다. 돌파봉 기준으로 돌파봉을 깨지면은 손절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차트로 설명이 되죠.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쭉 빠지고 이거 못 넘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간 종목을 보면은 차트가 말이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종목을 보면은 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공략이 어렵기 때문에 뭐 요걸 기준으로 잡든가 아니면은 어떻든 돌파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 위치를 바꿔 보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PSK 홀딩스는 지금은 그래요. 지금 자리에서 내가 산다. 여기 깨지면 손절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깨지면 손절이다. 그리고 이 음봉을 넘어가는지 이 5위평 깨뜨렸더니 이 음봉을 넘어가는지 요걸 보는 게 좋을지 않을까. 요거 제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5위평을 깨뜨리는 음봉이라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음봉을 찾는 거고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조지표 100개를 갖다 줘도요 5위평 깨뜨리지는 음봉 하나는 못 이겨요. 페이크도 중간에 있긴 하지만 중요하고 그 기준만 잘 잡아도 손절 횟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